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흥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주말엔 잘 보내셨나요?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10월 재테크 강의를 어저께 했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얘기들도 좀 했었고요. 11월에 기대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강세 섹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는 제가 매주 월요일에 새벽 방송을 할 때는 뭐 기대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지난주 금요일의 증시 뭐 이런 상방성이 계속 이어지는지 강세 섹터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궁금을 한데, 당연히 지난주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었던 미디어 콘텐츠, 엔터주, 메타버스, 게임주가 여전히 금요일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현 시간 체크해 보니까 플렉스 페트롤이라고 넷플릭스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위가 오징어 게임, 5위가 마이네임, 9위가 갯마을 차차차, 이렇게 10위권 안에 이렇게 세 종목이나 들어있는, 상당히 이번 주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제로 소멸로는 아직은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고점을 찍었고, 마이네임 관련된 주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한 3거래일 동안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제로 소멸로 하락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차트 흐름을 또 시초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가 상당히 기대되면서도 월요일 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서 이번 주의 강세 섹터가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일단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4시 28분입니다. 오늘도 픽 종목 결과 강세 섹터 관련주 급등주를 볼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OTT 서비스와 함께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에 스트리밍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엔 이렇게 한 5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KB금융, DB손해보험처럼 금리 인상 수혜주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금리 인상 수혜주도 벌써 제가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물론 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도 그렇고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쯤 매수를 해도 배당주 수익도 있고 굉장히 뭐 좋은 흐름,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하락장에서도 주가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한 종목 이상은 꼭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덱스터 같은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주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나투자증권 같이 이제 두나무 가상화폐 상장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인텔리안 테크처럼 뭐 누리호 발사 이후에 앞으로 이제 항공우주가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관련된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저궤도 위성과도 관련돼 있는 인텔리안 테크를 제가 금요일에 추천드렸었는데, 다른 종목들 9개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인텔리안 테크만 이렇게 양봉으로 상승하는 어쨌든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금요일날 픽을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이날 메타버스 관련돼서 주들도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제가 3분 49초쯤에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결과를 보면은 이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가 너무 좋죠. 지난 한 9월 중순부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을 하는 차트, 그다음에 DB손해보험도 벌써 한 6개월, 7개월 가까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덱스터도 제가 좋게 보는 차트죠. 보시면은 제가 방송한 이후에도 약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날도 금요일에도 고가는 11%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틀 눌러주고서 이날은 약 한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5일선, 21선 위에 있고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좋은 재료도 발생을 했고요. 두나무가 이제 금융권에 지분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그 계획을 밝혔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뭐 우리기술 투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도 저궤도 위성으로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빠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픽 종목들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ETF 얘기를 제가 뭐 지난주부터 상당히 많이 드렸었죠. 그 중에서 제가 덱스터, 맥스트, MP를 말씀드렸었는데 모두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일단 체크해 보면은 확진자 수는 1423명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확진자 수는 한 12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국 완전 접종자 수가 드디어 70%를 넘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제 오늘 월요일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죠. 어쨌든 접종률이 70%를 달성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계획대로 11월 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도 지금 8명까지는 2차 접종자 포함해서는 모일 수가 있는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또 10명까지도 가능하게 되죠. 그리고 관련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한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처럼 11월 달부터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를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영화관은 당연히 CGV를 떠올릴 수 있겠고요. 공연장은 엔터주를 떠올려야 되고, 카지노는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특히나 수혜를 많이 입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다우존스는 이렇게 한 2%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은 한 0.8%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 이 거래일 동안 목금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서 오늘은 좀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주가 흐름은 그냥 보합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1.22%나 빠진 것은 좀 악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인텔이 특히나 이렇게 11%나 급락을 했는데, 물론 인텔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는 업종이 똑같지는 않지만, 겹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시총 상위 급여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뭐 특히나 최근에 그나마 좀 강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주, 또는 이런 뭐 반도체 기업들, 또는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런 기업들까지도 기수가 빠지게 된다면 당연히 코스피는 더 하락을 하게 되겠죠. 현재 차트도 사실은 21선 아래고 5일선 아래인데, 그런 것들이 더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은 한 2, 3일 정도는 더 조정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는 거는 뭐 긍정적이지만, 유럽 증시보다 더 늦게 시작하는 미국 증시가 빠졌다는 거가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19% 하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0.13% 소폭이라도 하락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포지수는 이렇게 2.8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다고 볼 수 있고, 유가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닐고 있고, 이렇게 아연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합 내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가격들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솔루션이라든 이런 태양열, 또는 뭐 두산퓨어셀 같은 뭐 수소 관련된 주들이 급등할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이런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또 뭐 LS 같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8천만 원을 넘었었다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이후로는 고점을 찍고서 잠시 조정을 겪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고점 오른 거에 생각하면은 지금 2달간 오른 폭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수순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비트코인의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도권 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금의 대체제로 이렇게 어떤 투자의 수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두나무 관련된 이렇게 호재가 좀 나왔죠. 우리 금융 지분 인수전에 참여를 했다는 내용은 어쨌든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여파로 인해서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 투자를
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재료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뭐 일요일에도 여전히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월요일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주들은 뭐 주가 상승을 보일 수가 있고, 그나마 차트가 좀 괜찮은 것들은 이제 CJ, CGV, 그다음에 강원랜드, 파라다이스는 여전히 횡보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충분히 좋은 차트로 이제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고, 제주항공이 그나마 항공사들 중에서는 제일 차트가 낮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나 항공 정도가 뭐 정배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배열 초입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양봉이 2개 정도만, 한 5% 정도만 상승해 주면은 정배열 초입으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플릭스 페트롤에 지금 3개나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번 주 미디어 콘텐츠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일까가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물론 마이네임 같은 경우는 3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5위로 하락한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죠. 물론 최근에 급등한 것에 대한 뭐 이런 조정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하락을 했고, 뭐 갯마을 차차차도 9위를 뭐 누리고 있고요. 연모 같은 경우는 10위까지 올라왔었다가 다시 10위권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징어 게임 대장주인 쇼박스, 최근에 한 2거래일 동안 조정은 겪고 있지만 여전히 주가는 견조한 흐름이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3거래일 동안 약 한 2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연모, 원래 10위권에 있었던 연모가 지금 현재 10위권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관련된 주인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초록뱀 미디어도 한번 이번 주 주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이 콘텐트리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넷플릭스의 좀비물인 이제 지옥이 유아인 씨 주연이죠. 그게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분들이 이제 이런 서양 쪽에서는 좀비물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 정도의 또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주로는 NEW나 IHQ 같은 곳이 있는데, 물론 뭐 KT 알파처럼 OTT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고 LG 헬로비전처럼 OTT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뭐 어쨌든 NEW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좋고 최근에 상승률이 좋기 때문에 뭐 신고가를 달성하고서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NEW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덱스터나 그다음에 웩스트, MP 정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덱스트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매까지 모두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도 제가 한 2주 전부터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특수 분장도 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곳으로도 이제 뭐 AR 같은 경우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4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여러 곳이 있는데, 물론 과대 낙폭이었었던 NC소프트도 최근에 ETF에 편입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다 뭐 이메이드 이런 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넵튠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넵튠은 저번에 소개했었던 대로 미국 메타버스 기업을 지분 인수를 함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한 4거래일 동안 한 15% 정도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ETF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에 편입된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가 신고가를 최근에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곳들도 이런 뭐 미디어 콘텐츠 ETF, 메타버스 ETF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서 현재 한 저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이 콘텐츠라든지 아프리카 TV, NEW, 그다음에 뭐 덱스터 이런데 여전히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점이긴 하죠. 당연히 조정은 겪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한동안은 그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 중에서는 이날 금요일에도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좋았었던 하이브나 SM, 그다음에 뭐 JYP, YG 엔터보다는 아랫단에 있는 것들이 소형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큐브 엔터, 키스트, 뭐 CJENM도 제가 여러 번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순환매를 돌면서 전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이브 SM이 잘 갔다면은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또 내일 잘 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도 하나 체크해 볼 만한 것들은 11월 달 말부터 또 사이판 괌 가는 비행기가 이제 김해공항에서도 재개가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해서도 당연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누리호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콘텐츠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누리호 발사 이후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주항공주가 최근에 조정을 겪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위성 쪽에는 좀 좋게 보고 있고 추가적인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당연히 항공우주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한번 계속 주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여러 것들을 좋게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역시나 주가 흐름도 좋고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방산에 대한 그런 매출도 비중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엔진을 이번에 누리호에서도 엔진이라든지 전반적인 설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대장주라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소형주라서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 테슬라의 스페이스 X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스타링크 이런 거 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콘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제가 인텔리안 테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유일하게 이렇게 양봉을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손 사장이 그 국감에서 조단위 원전 해외 수주 계약 이거를 이제 10월 21일 날 재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원전 관련된 주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한전기술이나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보성파워텍이나 일진파워 같은 경우도 크게 빠지지 않고 이 정도로 주가 흐름을 5일선 위에 여전히 유지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원전 관련된 뭐 상승은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재료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중에서는 뭐 일진파워나 보성파워텍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원전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왜냐하면 원전 설비에 같이 송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면전기나 재룡전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광명전기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재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재료 소멸에 대한 정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홍준표 관련된 주가 한 번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급등할지 아니면 소폭 상승에 그치고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발표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말 동안에도 아무래도 윤석열 씨 관련해서 뭐 사과와 뭐 개 뭐 그런 내용들 이런 악재들이 좀 발생하긴 했는데 그래도 견조하더라고요. 그 지지율은 크게 빠진 거 없이 여전히 1위를 야권에선 차지하고 있어서 홍준표 씨 관련된 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체크해봐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TBC 경남스틸, MH 에탄올 흐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김이 10월 22일자 기사인데 성김이 이제 23일에 방한을 했죠. 그래서 남북 종전 선언이 과연 이번에 미국 측에서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지 입장을 내놓게 된다면 당연히 장초에 급등을 했다가 당시 뭐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급등하는 것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주인데 남북 경협주가 여전히 빠지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주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팜스토리, 뭐 신원, JST나 아난티 정도까지를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보다는 훨씬 더 이게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플러스 5%나 10% 정도를 이제 위에 걸어놓고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왜냐면 내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수익을 거의 못 가져가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장 막판으로 가면서 다 빠지기 때문에 반면 거기에 비해서 신원이라든지 뭐 JST나 일신석재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종가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한 2%에서 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 딱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래도 좀 더 선호하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선호하는 차트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업종 세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뭐 당연히 이 중에서 제가 좀 더 마음이 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경협적 같이 움직이는 송전 관련된 주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월 연중 의장이 뭐 금리 인상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다 거의 확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테이퍼링도 다음 달에 결정할 것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보험,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도 한 종목 이상은 보유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KB금융,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뭐 DB손해보험 정도가 차트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어서 그 중에서 뭐 본인이 생각하실 때 거래량도 괜찮고 뭐 주가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한 종목 정도는 보유하시면은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대로 우리금융지주도 너무 차트가 너무 괜찮고요. DB손해보험도 이렇게 거의 한 1년 가까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추가적인 이슈로는 뭐 포스코 주행 자동차 플랫폼 개발 착수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뭐 아무래도 최근에 포스코가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또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소폭은 상승할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포스코 같은 대형주보다는 포스코 강판 같은 소형주들이 훨씬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포스코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포스코 강판의 흐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뭐 이런 좋은 재료들이죠. 완전 자율주행 콘셉트가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강제 판매를 확대해서 세계 최고 철강사 지위를 유지하려는 보관으로 풀이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핵심 소재인 강제들의 판매를 높이려는 이런 정책으로 풀이가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스코 강판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행기 재개되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또 급등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1위가 보면은 삼성, 레버리지, KRX, BBIG, 뭐 K뉴딜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증권에서 2차전지 또 BBIG 관련해서 이런 추종한 ETN을 뭐 출시했다는 내용인, 그 출시는 벌써 예전에 했고요. 2021년 8월 18일에 했고, 그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종목들이 비중이 높은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이 최근에 2차 전지 중에서 대형주들이 그래도 상승세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죠. 지수를 잘 지탱을 해주고 있고, 바이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래도 그나마 주가를 좀 버텨주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 메타버스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도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이 최근에 메타버스 상승과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ETN이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주가 상승 또는 최소한 뭐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이곳에 투자를 했겠고 여기가 상한가를 갔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나머지 이슈로는 제가 빨간색을 항상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MP 같은 메타버스 ETF 관련된 그러니까 메타버스 ETF는 제가 한 열흘 전쯤에 한번 설명을 다 종목을 드렸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ETF에 어떤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 왜냐면 메타버스 ETF가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기간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MP나 맥스트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들어왔고, 뒷부분에 봐도 뭐 코세스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QSI 이렇게 ETF에 편입된 종목들, 그다음에 메타버스 순환매로 주연테크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뭐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또 체크해 보는 건 서울옥션이죠. 서울옥션 같은 경우 제가 한 달 전에 추천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한 45%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날도 금요일에도 급등을 해서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경매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NFT 관련해서 재료가 발생을 했죠.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NFT 장터를 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두나무와도 NFT 협약을 맺고 있는 서울옥션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한 50% 정도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포장 가격 상승에 따른 신풍 재지라든지 대형 포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재료들은 지속성 있는 재료는 아니고 단기 재료에 그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여전히 이제 좋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주가 하락이 있었죠.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그나마 세로닉스가 횡보를 하면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LNF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로닉스가 여전히 횡보를 하고 있어서, 또 조만간 LNF에 좋은 리포트가 나오거나 수급이 들어올 경우에는 세로닉스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좋게 보고 있고,
후성도 생각보다는 좀 최근에 한 10% 정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어서 뭐 이렇게 조금씩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호재가 하나 있었죠. 슈마시스 호재가 있다 보니까 셀트리온에서 이제 공시가 떴잖아요. 셀트리온에서 계약 수주한 공시를 떠서 이제 이렇게 얍타머 사이어스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주들이 오랜만에 액세스 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뭐 일시적인 호재라고 보고 사실은 이렇게 진단 키트 관련된 이 업체들이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슈마시스만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슈마시스는 당연히 월요일에 장초에 급등을 한 후에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하겠고 나머지 기업들은 당연히 뭐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겠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정도 순환매로 상승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여전히 강했다. 뒷부분에 21일에서부터 29일까지도 봐도 벌써 메타버스 관련된 게 3개나 있죠. 그래서 알체라도 메타버스 관련, 에이트원도 메타버스, 덱스터도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들이고 요새는 이제 게임이 여전히 강하죠. 그래서 네오이즈나 액션 스퀘어까지도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을 했다. 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버브 반도체도 제가 저평가 우량주로 지난주 일요일에 소개했던 종목이었고요. DDR5 관련된 주로 소개했었는데 이렇게 1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슈마시스가 셀트리온 계약 수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갖고 HNB 디자인 같은 경우 유상증자 이슈로 상한가를 갖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상위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상자 가격 인상에 따른 대형 포장 그 정도. 그다음에 뭐 KEC도 추가적인 상승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트가 역시 여전히 이제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리비안 전기차 관련된 주죠. 그리고 거기다 또 이제 거래량까지 많이 나와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번 주 안에는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 금액 상위 중에서 보면 여전히 메타버스,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맥스트, MP, 덱스터가 모두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상승을 하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인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 바이오주인데도 이제 11%대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삼성 SDI라든지 일점 머티리얼즈, 후성과 같은 2차 전지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후성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거죠. 외국인 순매수가 전날 목요일에도 많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일요일 같은 경우 기관 순매수 같은 경우는 하이브 같은 엔터, 그다음에 SKC 같은 2차 전지, 금리 인상주인 KB금융 이런 데도 여전히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같은 두나무 관련된 주들, 그다음에 비덴트 같은 빗썸 관련된 곳에 이렇게 목요일에는 급등을 했었죠, 이 종목들이.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하루 쉬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요일에도 프로그램 순매수들이 많이 들어와줬다. 그렇게 해서 주가를 버텨줬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현재 가상화폐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보통은 예전에는 패턴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코인베이스가 급등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사실은 두나무가 또 이제 다른 재료로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투자, 금융권 지분 확보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또 월요일에는 시외가도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주 중에서는 이제 원익PN이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대유플러스도 지금 21선 위에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전기차 충전 관련된 주는 여전히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신규 아파트 짓는데도 20%였던가요? 20% 확보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점차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전기차를 지금 6개월째 타고 있지만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고, 앞으로 그 시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DDR5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설명드렸던 대로 대석전자, 아비코전자, 해성DS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코리안서키트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아비코전자 말씀드렸던 대로 급등을 했었고, 대석전자 같은 경우도 횡보를 하고 있지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심테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목금에도 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여전히 DDR5는 견조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세 섹터, 금요일의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은 상위권 32 종목들 중에서 메타버스가 무려 9종목이나 있었고, 진단키트가 이제 슈마시스 여파로 인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3종목,
게임주가 한 두 종목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일단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 환율을 하락했다는 대외적인 환경은 괜찮지만 아쉬운 거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여전히 역배열이고 21선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받아야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5일선, 21선 아래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 흐름은 지수 흐름은 좋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세 섹터는 여전히 메타버스 콘텐츠라고 보고 있고 원전과 남북 경협주는 이제 저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종목을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급등할 때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략으로 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월요일 새벽 방송을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하여튼 오늘 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난주까지 이어졌었던 한 달 내내 이어졌었던 미디어 콘텐츠의 강세가 과연 월요일에도 이어질지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번 주 강세 섹터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좋은 투자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